포차 갖고 많이 온실을 제어했는데 차츰 요즘 포차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포차가 왜 안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면 가서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현재 이건 뭐예요? 물리적 개념이죠. 예. 물리적 개념. 여기 뭐가 빠졌어요? 식물체의 활력도가 빠진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온실을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작물을 키울 때는 뭐까지 감안해야 되면은 작물의 활력도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거는 절대적인 물리적 개념으로만 접근했다. 장점은 포근냉방의 장점은 뭐냐면은 가장 저렴하다. 현재 가장 저렴하고 효과도 그냥 비교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냉방 방법 중에서 한 99%는 다 이 포구 냉방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냉방을 한 다음에 거의 다 포구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이제 시설내 습도가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좋아요. 습도가 온실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다.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내부 온도, 온실 내부 온도가 24, 5도 정도 됐을 때 습도가 80%는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80%가 안 나고 현재 습도가 몇 프로 나올까요? 현재 대본 농장 현재 상황에서 70% 나올 것 같아요. 네? 70%. 아이고 70% 너무 잘하는 식이고 보통 40에서 50% 나와 지금. 40에서 50% 심하면 내가 조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30%. 굉장히 건조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세모의 장점은 뭐냐?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온실 내의 습도를 올려주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습도를 7, 80%를 만들고 싶은데 이 세모 장치, 그러니까 포구 장치를 써야지만 올라간다. 그래서 포구 장치는 두 가지가 사용돼요. 온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사용되기도 하지만 온실내 습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시설내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래서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개 분무기 사용할 때 최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안개를 쐈는데 그 물방울이 잎에 닿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물에 닿는다 싶고 안개를 쐈는데 잎에 물이 닿는다면은 그 기계를 사용을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개 분무기를 쐈는데 물방울이 안 닿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온실이 건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온실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높을수록 어때요? 위에서 쏘니까 떨어지면서 증발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그래서 습도가 높은 온실일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기회다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이 3.5m짜리 3m짜리 온실이에요. 우리 실습온실 가면 측고 높이가 2m 조금 넘죠. 거기다 안개를 쏘게 되면 안 되니까 위에다 달아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3m인 사람은 쏘았을 때 어때요? 습도가 높게 되면은 아마 잎에 물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측고가 6m씩 올라가 버리면 어떨까요? 같은 습도에서 안개를 쐈을 때 식물체가 물방울에 맞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볼 때 야 만약에 측고가 높고 굉장히 설비가 좋은 온실에서 안개 분무기를 단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측고가 2m 50인 온실에서 안개 분무기를 단다고 하면은 아마도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안개 분무기를 설치한 비용보다 오히려 내가 실제로 얻는 이득이 적을 수도 있겠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 분무기 장점은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또 단점이나 장점이 저는 이거 장점으로 봐요. 장점이 습도를 올리는 장점들이 있다. 근데 단점은 바로 물을 쐈을 때 식물체가 잎이나 과일에 젖을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히 세 번째가 물이 닿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한다.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일액이 나오지 않게 관리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 벌써 얘는 뭐예요? 안개를 쏴서 입에 물을 붙이면은 결로가 생기고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걸 만들어 버린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쓸 때는 내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온실의 조건과 이 세부 냉방이 과연 맞는지를 판단해봐야 된다. 잘못하면 다 비용이라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냉방 그 세부 방식에도요 고압식이 있고 저압식이 있어요. 고압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노즐을 구멍이 작은데 여기다 압력을 세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물이 쪼개져 나가겠죠. 이걸 우리가 고압식 포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압식 포구는 뭐냐면 벤츄리식 거라고 해서 바람을 노즐이 그러니까 관이 두 개요.
많이 들으면은 바람을 세게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물관이 있고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바람이 세지게 되면 벤출입구에서 물이 이 공기하고 섞여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거 우리가 이류식 포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압식하고 이류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보통 이류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급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보조사업을 많이 해서 이류식으로 가고 있고 고압식의 단점은 이게 볼게요. 그러면 고압식하고 저압식하고 이게 이류체 포구하고 누가 노즐의 크기가 클까요? 조합식이 더 크죠. 저압식이 크죠. 예. 저압식이 노즐이 크다는 얘기는 노즐이 막힐 확률이 저거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류체가 훨씬 좋죠. 좋다. 근데 물이 쪼개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고압식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고압식 포구들은 유럽은 되게 고압식을 사용하는데 노즐이 전부 다그 광가 전부 쓰여요. 스테인리스 가게요. 얼마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압식이 저렴하고 저압식이 싸다는 거는 비싸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저렴해요. 근데 그 저렴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싼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에 고압식 포구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앞에 뭐 달아야 될까요? 물을 내가 당겨서 압력하에서 물을 쏠 때 나간 입구에 뭘 달아야 될까요? 그 앞에다가 반이 안 막히려고 필터요. 필터를 달아야겠죠. 그 필터 청소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압식은 입구가 구멍이 좀 크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누수 관리 분무 장치에서 이제 누수 관리라든가 적정 압력 관리라든가 게이지 보고 하는 거고요. 압력 조정 설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전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냉방 방법과 노즐을 사용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냉방 방법은 노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류체냐 아니면은 고압 포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단은 시설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분무함으로 유동팬을 설치하여 시설 내부의 습도 온도 고르게 퍼지게 한다. 그러니까 유동팬이라는 거는 내부의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실 내부의 공기들이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균일하게 온도고 습도고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부의 습도가 올라가므로 우리가 적극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연광으로 부족할 때는 강제로 된다. 그러면 유럽 이제 네덜란드 이제 사우디나 이제 그 카타르나 UAE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안개를 이용해서 냉방을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습도가 올라가면은 냉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뭘 하냐면은 거기다가 제가 그때 거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걔네들이 제습기를 달아요. 안개를 쏘고 제습기를 이용해서 습을 제거해요. 근데 이 제습기가 일반 그 에어컨 우리가 같이 쓰는 이런 컴프레셔 사용하는 제습기가 아니라 화학적 제습법이라 이거 그냥 한국만 알고 있어요. 화학적 제습법이라고 해서 물 먹는 하마 있죠. 예. 물 먹는 하마인데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물에 굉장히 처음에 그 물을 얘가 이제 조금 흐진덕한 걸 흘려요. 그러면은 습한 공기가 거기 통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라앉게 물로 변하겠죠. 물로 변해서 이거를 갖다가 바깥으로 빼요. 그 다음에 진공 탱크로 바깥에 진공 탱크로 보낸 다음에 그거를 진공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좀 말라지겠죠. 다시 그거를 온실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히트펌프 이용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히트펌프 예를 들면은 내가 100kJ의 에너지를 안에서 밖으로 빼려고 하면은 우리가 히트펌프를 사용하면은 최소 3000kJ. 그것도 처음에 기계의 성능이 완벽할 때 3000kJ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가 화학식 제습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1000kJ의 에너지를 빼려면은 한 1200kJ의 에너지만 있어도 충분히 뺄 수가 있대요. 대신 가격은 누가 비싸요? 화학적 제습법이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그 화학적 제습법을 이용해서 안개를 쏘기도 하고 그 습을 갖다가 바로 그 화학적 제습법을 이용해서 온실을 다시 건조하게 만들고 물을 쓰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온실의 냉방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실제로 냉방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제 그 분무관 하나 사용해서 세무에 사용하는 물의 방식 고압 분식을 하는데 볼게요. 장점은 장치가 간단하고 노즐이 저렴하고 이건 이제 국내 얘기예요. 국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단점은 노즐만큼이 많고요. 노즐 설치가 어렵고 유지비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물 공급원이 있고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여과기가 들어가 있고 펌프, 압력 조절장치,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과기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고압이다 보니까 뭐 누수라는 것이 있고 압력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여과 관리해야 되고 근무 조절 관리가 돼야 되고요. 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위쪽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의 물 입자가 분사된다 이거. 그다음 10헥타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180에 설치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간당 한 600리터 정도의 물을 공기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보면은 저압식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있죠. 볼게요. 이게 물관이고 이게 공기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기가 에어 컴프레셔로 물을 쫙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쭉 빼면 벤츄얼 수과에서 이 물이 물관에 있는 물이 일로 쭉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와 물이 섞인 다음에 일로 뿜어 나가겠죠. 이것들이요. 이걸 우리가 이류체 폭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저압식 폭우보다는 이류체 폭우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근데 일반 말로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저압식 폭이라고 하고 전문적 언어는 이류식 폭을 이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류식이라는 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벤츄얼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이렇게 벤츄얼 효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압식에 비해서 저압식이 한 25배 정도의 크기가 크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저압식 폭을 갖고 뭘 하냐면은 농약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연면 시비를 하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이 노즐 하나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가 제가 알기로 한 15,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농약 같은 거 쓰면 어떨까요? 거기가 노즐이 망가지겠죠. 아무리 입구가 커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걸로 농약 쓰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걸로 농약을 쏘게 되면 문제가 효과도 떨어져요. 약 효과. 왜 그럴까요? 노즐 쏘잖아요. 위에 떨어지잖아요. 주로 약이 뒤로 어디 묻어야 돼요? 약 뒷면에요. 아래쪽에 묻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약을 뿌릴 때 손으로 뿌릴 때 이렇게 뿌렸어요. 아래서 약대를 놓고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이파리가 들어가게 탁탁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위에서 뿌리면 어때요? 무수한 뜻이 이렇게 떨어지죠. 제일 맞아야 될 때가 아래쪽에서 맞아서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위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올리집을 안 맞는다. 이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압식도 뭐가 들어가요? 여광이 들어가죠. 여광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광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막힌다는 것 뿐이에요. 이것들은. 여기는 컴프레셔가 있는데 이 컴프레셔가 우리 저기 센터 갔을 때 컴프레셔 봤죠? 양액실 안에. 그거 컴프레셔 한 대가 얼마일까요? 그거 가격이? 한 150만 원 해요. 그 컴프레셔 가격이. 그게. 근데 내가 거기 조그만 호실이잖아요. 100평인데 내가 1헥타로 설치한다면 컴프레셔 가격이 얼마일까요? 2, 3천 하지 않을까? 3천, 4천 막 그래요. 엄청 세요.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터지면 죽어요. 거기. 네. 그걸 관리 잘해야 되고 에어 컴프레셔. 엄청 컴프레셔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흉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건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누수 관리, 얘도 어차피 압력이 걸리다 보니까 누수 관리해야 되고 여과 관리해야 되고. 예. 그 컴프레셔에서 예. 저기 시설 관리에서 거기도 저 에어 클리너가 있어야 되나요? 에어 클리너 있고 있어야 좋아요.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항상 쓰지 않을 때는 압력을 플로도라고 하거든요. 쓰지 않을 때는 압력 다 패놓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무튼 1헥타 규모로 하면은 컴프레셔 크기가 한 이만해요. 이만. 이게 몇마력인지 진짜 용량하게 안 되는데 크기가 이만하게 들어갔어요. 이만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한 150마력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마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제가 봤더니 1헥타 정도 사용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규모가 이만했어요. 컴프레셔 크기가. 공기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 있죠. 그래야 이제 안 막혀 잘 쓰죠. 예. 그다음에 그 컴프레셔 이제 이거는 컴프레셔의 특징이 사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공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있잖아요. 컴프레셔의 공기를 다 빼놔야 돼요. 다 빼놓고 관리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분산도구 설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설 높이가 낮아서 수평 방사를 하기 어려울 때는 무료 분쇄하고 노즐의 사양과 용량이 다르다. 노즐은 또 특징이 노즐에도 리터가 있어요. 아까 그 수경 재배할 때 드리퍼의 용량도 있었죠. 2리터, 4리터, 6리터가 있었잖아요. 얘도 보면 노즐을 보게 되면 시간당 몇 리터의 물을 쏠 수 있는지 노즐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할 때 뒤에 보면은 내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그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물량이 돼야 된다. 패드 앤팬 방식 볼게요.
패드 앤팬 방식은 볼게요.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고요. 이쪽에서는 어때요? 바람을 빼겠죠. 예. 팬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패드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서 팬에서 바람을 빼면은 압력이 어떻게 올릴까요? 이쪽이 압이 세지면서 저압인 이쪽에 있는 물들이 공기가 바깥에 들어와서 일로 습이 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습해지고 여기는 건조해지고 그리고 공기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패드 방식으로 하니까 이 길이가 좀 짧아야 되는 이게 길이가 크게 질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어디서 짓는다? 작은 옷이. 작은 온실이고 지역이 되게 보면은 중동 지역이다. 중동 지역이. 중동 지역에서 이거 사우디나 카타르 가면은 일반 농민들이 지은 온실들은 다 펜앤패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패드 앤 펜 방식으로 전부 다 그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가운 공기로 패드를 통과하면서 차가운 공기로 바뀐다는 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다 얘기했죠. 에너지 변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단지 뭘로 변했다? 천열이 자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패드 앤 펜 방식 보면 어때요? 용실이 이쪽에 쭉 있죠. 이게 패드 이쪽에 패드 외부 쪽이죠. 이걸 열고 닫을까요? 예. 바람 불거나 먼지 많으면 닫아놓거든요. 이쪽을요. 네, 그렇고 보면은 바깥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건 뭐예요? 팬이죠. 이것도 보면은 팬을 돌릴 때는 이게 참 열어요. 이거를 갖다가 열기도 하고 내부 보게는 이쪽으로 그럼 그렇죠. 갤러리 크기도 변하나요? 좀 지금 예? 보면 갤러리가 나가주는 갤러리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있죠. 요거랑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예요. 이게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갤러리는 똑같아요. 이거. 일부 온실에서는 요게 안 되고 열다지 미닫이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닫이로 돼 있는 온실도 있어요. 근데 미닫이로 안 하고 대부분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세워졌다 눕혀졌다 이 방식으로 지금 거의 다 셔터라고 하죠. 셔터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셔터로. 그러니까 일부 온실은 그 미닫이로 한다. 열고 닫고도 한다. 이거는 미닫이로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발열을 이용한 방식으로 우리 증발열 여력이 많아야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패드앤 방식이나 포고 방식이나 근본적인 뭐예요? 증발 냉방 방식이죠. 그러니까 액체를 증발시킬 때 열을 뺏어가는 그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패드앤 방식이나 포고 방식이나 똑같다. 다시 포고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면적이 좀 더 커도 되겠죠. 패드 펜 방식은 30m가 권장이고 50m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50m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30m는 이 정도가 좋다예요. 50m를 넘어가는 온실은 없단 말이죠. 이것들은 패드 방식에서는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습도 개념을 할 때 얘기하고요. 상대습도라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들어간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건 그냥 퀴즈 상식적으로 상대습도가 같은데 하나가 30도이고 하나는 20도예요. 30도인 온실 있고 20도인 온실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습도가 누가 높을까요? 30도인데서 50%는 온실과 20도시에서 50%는 온실 있어요. 그러면은 30도인 온실이 절대습도가 높겠죠. 예. 그러면은 절대습도가 그러니까 채워지는 습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포화습도가 높겠죠. 포화습도가 절대습도가 포화습도가 높은데 얘도 포화습도가 얘는 20g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10g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이 얘는 10g 얘는 5g 있어요. 상대습도로는 똑같죠. 똑같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얘는 10g이 들어갈 수 있고 얘는 5g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펜앤패드의 효과가 더 좋다. 증발 냉방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장점은 뭐 고온 건조지기에 적합하고 소금 현저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좋고 소비력이 적다는 것들이 있고요. 단점은 설치비가 많이 들고 패드 방향이 차광되고 이런 습도차가 발생하고 습도가 크니까 넓게 못 찍겠죠. 대면적이 더 어렵다는 거고 소음이 크고 그리고 패드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드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패드가 천이나 우리가 말하는 저기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가는 미대관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패드를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패드에 흙이 붙어버렸다. 그럼 어떨까요?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모세관 현상이 어떻게 돼요? 적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해줘야 된다. 이것들을 패드에 변화했을 때 세척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타르 UAE 쪽에서 옛날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온실 적합화 그 조사를 하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석 달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가 펜앤패드 방식에서 걔들이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물의 소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펜앤패드로 냉방을 할 때 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청소를 할 때 물이 또 많지 않게 들어간대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먼지 묻으면 어떡할까요? 바깥으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깨끗한 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의 사용량도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만만치가 않더라 이 얘기를 해요. 비교해봤을 때도 그게 큰 차이인가요? 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 그럼에도 패드가 오염되면 사용이 안 돼요. 아예 못 써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펜앤포드랑 펜앤패드랑 그 차이가 물 소비량 차이가 물 소비량 많이 나는지 아니면 펜앤패드와 포그랑 예 그러니까 청소하는 물 근데 많지 않다고 하니까 포그가 펜앤패드가 포그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포그보다. 왜냐면 펜앤패드 같은 경우는 옷이 크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습이 잘 안 빠져. 패드앤펜 방식은 작기 때문에 물이 공기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가 습한 공기가 잘 빠져나가는 반면에 그 포그 방식은 온실의 길이가 20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습이 잘 아래 정체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뭘 달았다고 해야 할까? 제습기를 달았다고 했죠. 제습기. 얘는 제습기 안 다는데 걔는 제습기를 달았죠. 걔는. 굉장히 그러니까 포구를 다른 온실의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준인데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적이 보통 1입방미터당 배기량이 우리가 이제 그 2m 그러니까 분당 2입방미터의 공기를 나간다고 할 때 패드의 최적은 0.0515 제곱미터라고 볼 수는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 입방미터,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300평이면은 1,000제곱미터잖아요. 1,000제곱미터의 공기에 높이가 3m면 우리가 최적이 3,000제곱입방미터잖아요. 공기가. 여기서 패드를 4.5 크기로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편에 6,000 입방미터의 분당 나가는 환풍기를 달아야 돼요. 그 환풍기가 용량이 써 있어요. 우리가 시간당 우리가 얼마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용량이 써 있거든요. 그 용량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그것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8온실에다가 우리가 8m 온실에다가 스팬을 5연동으로 하고 길이를 100m로 놨을 때 최적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보면 온실 최적이 3m라고 하니까 1,200 우리가 12,000 그 최적 입방미터가 되고 필요한 환기량은 24,000 입방미터가 되고 분당. 그러면은 우리가 패드가 폭이 0.1에다가 높이가 2m에다가 패드가 90m짜리 즉 18 입방미터 정도의 면적 그 패드 최적이 필요하다. 계산이 돼요. 이것들이 그냥 요거를 시험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거의 이거는 현재 패드 방식은 그러니까 패드앤펜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중동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중동 지역도 지금 패드앤펜 방식보다는 반밀폐형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반밀폐형 방식은 이 패드앤펜 방식을 좀 개량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온실 구조를 얘기할 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패드 방식은 뭐 냉방을 누수 관리, 팬 관리, 특히 우리가 다른 거랑 차이가 나는 게 바로 패드가 막힘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패드가 4,000회에 대한 그 공식을 저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이거는 표준인데요. 온실 면적이 4,000회 기준했을 때 온실 최적이 앞에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예. 2입방미터다 한번 봐. 예, 이거 예. 2입방미터다. 이게 그래서 패드가 비싸서 우리는 그러니까 비싼데 효과가 국내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패드앤펜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지었던 온실이냐면은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네덜란드 온실을 그대로 지은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오고 그 뒤로는 안 지어져요, 저게. 그래서 우리 패드앤펜 방식 같은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그 전에 지었던 것만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내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방식이 저기 패드하고 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펜하고 패드 쪽을요 우리가 11월 때면 그걸 비닐로 다 막아버리거든요. 난방 문제 때문에 보온 때문에 막아버려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안 맞더라고요. 잘. 아무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일반 이제
작은 호텔들에서는 이걸 사용하는데 지금 요걸 개량한 그 반밀폐 방식으로 많이 가 있다. 요건 그냥 요게 공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요거 넣고 대입하면 돼요. 이거는 굳이 에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에어 필요가 없어. 그냥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가고 곱하면 돼. 이거 이렇게 에어올 게 너무 많거든요. 굳이 에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팬앤팬 방식은 그러면은 열대 지역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쓰죠. 오로지 건조 지역에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추운 데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운 지역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춥다고 하면은 겨울에 보온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측면에서 바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또. 중동 지역에 가면 적합하군요. 네, 중동 지역에서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기팬이 먼저 작동되고 패드에 물을 줘야 된다는 건 뭘까요? 일단은 공기 이동이 공기 배기팬에서 딱 당겨주면 압력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패드에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물을 아끼려고 하는 거 목적이에요. 제일 큰 게 이 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또 우리는 물을 가격이 싸니까 1톤에 110원밖에 안 하니까 별거 아닌데 저기 UAE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해서 소방차가 물을 갖다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물을 공급하더라고요. 농장에다가. 이거 굉장히 물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량에 맞는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습도가 올라가지 않게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여기 FCO는